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도시설계를 가르치는 권영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디서 이 강연을 듣고 계신가요? 이 수업을 듣는 분들 10분 중에 9분은 도시에서 듣고 계십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의 경우 90%에 이릅니다. 이를 도시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는 인류가 모여 살기 시작한 이래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고대 수메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부터 중세,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도시를 삶의 터전으로 함으로써 문화, 예술, 제도, 과학, 기술, 경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도시는 때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 혹은 왕이 주도하여 만들기도 했고, 그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편의에 따라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도시를 만들어 왔고 현재도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처럼 경제 강국이 된 것은 경제 발전을 견인했던 도시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는 산업화와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제 강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도시의 진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시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를 산업혁명 시기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등장하게 될 도시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2부는 현재 도시가 겪고 있는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 도시의 진화입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시로 스마트시티라는 개념도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등장했던 산업혁명들과 이에 대응하는 도시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1차 산업혁명은 많이 알려진 대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크게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증기기관차나 증기선과 같은 교통수단의 변화였고, 두 번째는 증기로 움직이는 공장의 등장이었습니다. 그 결과 도시에는 대규모 생산시설들이 등장했고, 농촌의 많은 인구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공장이 있는 도시로 증기기관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1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도시 형태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선형 형태로 이동하는 기차에 최적화된 선 모양의 도시와 기차로 연결되는 외곽 신도시의 개발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자동차와 대량 생산으로 대표되는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자동차가 등장하게 되면서 도시는 차량이 다니기 쉬운 격자 형태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철근, 콘크리트, 유리와 같이 대량 생산되는 건축 재료들은 건축물을 높이 짓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와 같은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동차로 편리하게 이동하는 도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모습이지만 이러한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가 처음 등장했던 1900년대 초반에는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은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전기와 컴퓨터 같은 3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지하철과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인구 1000만 명의 메가시티에도 편리성을 제공했으며, 전기는 도시의 밤을 환하게 밝히면서 24시간 돌아가는 도시경제를 구현했습니다. 이처럼 각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그 기술들은 그 시대의 도시와 도시민의 삶을 완전히 바꿔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와 초연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어떨까요?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난 경험을 생각해 보면
뭔가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입니다. 2부 도시의 미래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상황에서 우리의 도시는 몇 가지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당장은 힘든 일이지만 앞으로 등장하게 될 미래의 도시를 더 빨리 실현시킬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입니다. 2019년에 등장한 이후로 현재까지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는 이 감염병 사태로 우리의 도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질병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서양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근대적인 법률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영국에서 콜레라가 대규모로 퍼질 때였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상당히 난감한 문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의 밀도가 높고 거대 도시일수록 경쟁력이 높고 효율적인 도시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도시들은 지금까지 성공해왔고 뉴욕, 런던, 싱가포르, 도쿄, 파리와 같은 대도시들이 그 국가의 경쟁력을 상징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대도시의 고밀도 환경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에 취약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미래 도시의 모습이 진화해 갈지 저로서도 매우 궁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 같은 새로운 방식의 소통이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회의하는 방식이 일상화되었고 백화점에 가서 뭔가 사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것이 더 편해졌으며 극장에 가서 굳이 영화를 보는 것보다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서비스들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한 것인데 후세에 코로나19가 도시의 모습을 바꾼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잊혀져 있었지만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탄소 도시에 대한 필요가 활발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전 세계 통계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 주범은 바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방법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도시 설계가들은 기존의 회색 콘크리트로 가득했던 도시를 녹색 공간으로 뒤덮는 미래도시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고 신재생 에너지들이 도시에서 생산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에서 거주 공간과 업무 공간을 가까이 배치하는 직주 근접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도시 내에 녹색 공간을 여기저기에 배치하는 방식의 계획 기법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 재료를 사용하고 냉난방 에너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시도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노력도 국제사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목표가 구체화된 것이 유엔의 SDG 17개 항목입니다. 기후변화를 대비한 도시공간의 등장도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라 봅니다. 마지막은 도시쇠퇴입니다. 도시쇠퇴라는 것은 그 도시가 인구, 경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번영해 있던 상황에서 점차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줄어들거나 또는 경제 기반이 되었던 산업이 급격하게 쇠퇴한다거나 건축물이나 도시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도시 쇠퇴에 해당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 바로 도시 재생 정책입니다. 현재는 선진국들이 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들도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이러한 도시 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업 기반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내준 유럽의 많은 도시들은 관광이나 첨단 산업으로 그 활로를 찾은 사례들도 있고, 인구가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있는 일본 같은 국가들은 젊은 층을 지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각 도시의 커뮤니티를 복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도시를 위협하는 위기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기회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은 앞선 세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상도시 공간과 실제 공간을 연동시키는 메타버스나 이커머스 기술, 대량의 데이터와 연결망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이나 무인 항공체 기술,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서 도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기술, 인구의 노령화를 관리하기 위한 원격 진료나 주민들의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기술들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기술의 향수와 기억도 물론 좋지만 현재 닥친 몇 가지 문제들은 너무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힘을 빌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산업혁명기에 새롭게 등장했던 기술들은 모두 산업혁명기에 그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기에 살고 있고 새로 등장한 기술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도시를 실현시킬 때가 왔습니다. 저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위해 분명히 실현될 것이라 믿습니다.